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곱셈 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공식들이 곱셈 공식이고, 먼저 이 좌측에 보시는 이 공식이 기본 공식이 되겠고, 이 기본 공식을 변형한 공식이 이 우측에 나온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어떤 수학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고, 지금 수험생이 아니시라면 굳이 뭐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와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항이 두 개가 있는 식을 이항식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바이노미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완전 제곱꼴로 나타낸 식들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했을 때 이러한 계수 값이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규칙성에 대한 정리를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제곱꼴로 된 이항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제 제곱일 때는 계수가 1, 2, 1이 나오게 되고, 세제곱일 때는 1, 3, 3, 1이 나오게 되고, 4제곱일 때는 1, 4, 6, 4,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어떤 이 이항식을 10제곱을 했을 때의 계수를 구해라고 하면, 물론 그 식을 일일이 다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항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계수 값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항들은 순차적으로 A는 계속 작아지고 치수의 값이 작아지고, B는 이제 치수의 값이 점점 늘어나는 형식으로 표기를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계수를 이제 가장 기본 꼴인 A 플러스 B의 계수를 1, 2라고 표기를 하면, 이때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계수는 1, 2, 1이 되게 되고, 앞서 살펴본 대로 세제곱과 네제곱은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때 규칙성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중간에 오는 계수의 값을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생긴 이 어떤 이 계수의 삼각형에서 그 값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이 a 플러스 b를 계수를 1, 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 제곱의 중간의 계수는 이 1과 1을 더하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제곱을 했을 때는 이 중간에 오는 항들의 계수는 이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계수도 1과 2와 1을 더하면 3이 되게 되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4제곱을 했을 때는 이제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게 되고, 3과 3을 더하면 6이 되게 되고, 3과 1을 더하면 4가 되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수의 값들을 이러한 삼각형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n제곱일 때 일반식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수를 이러한 식의 조합에
형태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다항식의 꼴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기를 하면 이러한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때 이 조합은 이제 n 콤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n 콤비네이션 r은 이제 조합의 원래 의미는 이제 n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r개를 뽑아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n 콤비네이션 r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 콤비네이션 2는 다음과 같이 2 팩토리얼 곱하기 3-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순차적으로 곱셈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게 되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되게 되고, 어차피 3 빼기 2는 1인데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 조합의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이제 이 완전 제곱식으로 된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이러한 콤비네이션 연산을 적용을 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이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n의 값에는 2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단 r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항은 그 2 콤비네이션 0이 되게 되고, 결국 2 콤비네이션 0은 1이기 때문에 개수의 값은 1이 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항은 2 콤비네이션 1이 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2가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항은 2 콤비네이션 2인데 마찬가지로 이 n 콤비네이션 n의 값은 1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그 개수의 그 값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수 법칙과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을 연산을 하려면 이러한 지수 법칙과 어떤 무리식을 또 계산을 할 때는 제곱근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수 법칙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A의 n승이라는 어떤 수가 있을 때, 이때 n이 첫 번째로 이제 n의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제 A의 0승은 1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n이 1보다 큰 값이고 n이 자연수일 때는 이제 A의 n은 그대로 A의 n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때 참고로 우리가 이 n의 값은 그 지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의 범위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n의 값이 유리수 범위 안에서만 보게 될 것인데, 만일에 이 n의 값이 이제 0보다 크고 큰 무리수일 때는 이제 n으로 수렴하는 유리수 수열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n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즉 어떤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는 이제 A의 n승은 다음과 같이 그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트 2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을 의미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3루트 2는 3루트가 아니고 2의 세제곱근은 다음과 같이 2의 3분의 1승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또한 2의 세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은 다음과 같이 이 3승은 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 이 루트의 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n이 이제 음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의 n은 그 A의 n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러한 식으로 분수꼴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즉
그 A의 음수꼴은 어떤 A의 그 역수꼴로 표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즉 다음과 같이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A의 마이너스 2승은 2제곱은 다음과 같이 A의 제곱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치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법칙을 정의하려면 이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지수인 n과 m은 이제 실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라고 하고, 또한 미친 a와 b는 양수이고, 또한 그 실수 값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다음과 같이 이 지수의 덧셈으로 표기를 하고, 따라서 a의 n 플러스 m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a라는 밑이 이러한 식으로 다르다면 때는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b의 n 플러스 m으로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분수꼴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첫 번째 n이 m보다 클 때는 이러한 식으로 a의 n-m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두 값이 같다면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게 되고, 이제 n이 m보다 작다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수식만 알아도 되는 게, 어차피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 그 네 번째 그 지수의 그 지수가 아니라 그 n제곱의 그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수식만 알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식으로 a, b를 곱해서 n제곱을 한 것은 이제 각각의 n제곱을 한 것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 되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이제 두 개를 곱하고 제곱을 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항상 이 제곱을 했을 때 이 지수 값이 같을 때만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질은 a의 n승을 곱하고 n제곱을 하고 거기에 다시 m제곱을 한 것은 이 두 개의 n과 m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며, 예를 들어 2의 제곱을 해서 다시 세제곱을 한 것은 결국 2의 6제곱과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분수식도 이러한 곱셈과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분모와 분자에 이러한 식으로 m제곱을 할 수 있다는 성질을 나타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3을 제곱한 것은 이제 각각의 분모와 분자를 제곱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를 제곱한 것을 루트로 한 것은 결국 A의 절대값을 씌운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이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는 그대로 A가 되게 되고, 이제 A가 0보다 작은 값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이제 두 개의 루트를 씌운 값을 곱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는 이러한 식으로 루트의 b분의 a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이러한 제곱근의 값이 같을 때만 이러한 수식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세제곱근 곱하기 세제곱근이면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데, 제곱근 곱하기 세제곱근은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제곱은 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만일에 세제곱근이 되어 있으면 이제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제곱근을 곱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음수가 마이너스 기호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때 여러분들이 A도 0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고 B도 0보다 작은 값일 때만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은 결국 이 값은 또한 루트 마이너스 1이 어차피 i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게 되고, 따라서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6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수 법칙과 제곱근의 성질은 이러한 식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법칙과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